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명을 하나 내놓았는데요. 세이브 아메리카 쪽으로 해서 성명을 내놓았는데 펜실베니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상원 의원 후보인 캐시 바넷 이분인데요. 캐시 바넷이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캐시 바넷이 후보가 된다고 해도 이번 11월 달에 민주당 후보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성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캐시 바넷은 절대 급진 좌파 민주당을 상대로 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과거에 제대로 설명되거나 조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후보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녀는 공화당에서 멋진 미래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뒤에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닥터 오즈는 오른쪽 사진에 있는 후보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 성명을 발표한 후보고요. 오즈는 펜실베니아에서 미치광이 민주당원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예비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뽑는 투표는 가을 승리에 반대하는 투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즈를 찍어라. 예. 이 캐시가 아니고 캐시 바넷이 아니라 이 메흐멧 오즈 이 박사를 찍어라. 또 유명 인사이기도 하고요. 말도 워낙 달변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 오즈를 찍어라라고 지금 트럼프는 이야기하고 있다. 펜실베니아가 다음 주인가요? 예,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17일? 네. 하여간 저희가 지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보겠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오즈 후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긴 한데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현재 과거와 달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정보들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공화당원들끼리도 야, 타주에서는 이랬대더라, 오하이오는 이랬대더라, 네브라스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다, 조지아는 또 이렇대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서로 돌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생각들이 이제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초창기 예비 선거가 시작되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 몇 주 사이에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기류가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를 우리가 지지하는 트럼프가 대통령 나온다면 100% 우린 무조건 지지하는데 트럼프가 이 사람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다 무조건 밀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류들이 지금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커져가는 느낌이 여기저기에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미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다양성이라는 것은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성명이 가지는 그 힘이 다른 사람들의 지지 성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 쓰고 따지는 것이지 사실 이분들이 트럼프한테만 지지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데 뉴스에 나오지조차도 않죠. 누가 누구를 지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향력 이야기 자체가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만이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걸 좀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저희는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찍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하고 찍어야 되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느냐 이 정도 차이는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는 차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걸 가지고 트럼프의 영향력이 죽었느니 없어졌느니 이런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 편가르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트럼프 편, 안 트럼프 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본인이 지지한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 좋죠. 그런데 본인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된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지라고 계속 그러겠습니까? 뭐 그냥 내버려 두겠지만 뭐 도와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 후보인데 민주당 후보 절대 못 이기니까 넌 질 거야라고 나중에 가서 아주 11월 달 코앞에 가가지고 과연 그렇게 얘기하겠냐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예비선거 과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화당원들은 또 하나가 돼서 선출된 후보자를 지지하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건데 지금들 이렇게 미리들 막 으르렁거리는 분위기가 당을 분열시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좀 곤란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조지아주 주지사 후보 선거는 상당히 그런 내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최근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여론조사 평균치에 보면은 이 바넷 후보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지 펀드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 데이빗 맥코믹이라는 후보가 2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였는데 그 후보를 제치고 지금 바넷이 2등으로 올라온 이런 상태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선두주자는 막벳 오즈 박사가 지금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은 민주당 경선 분야보다 두 자릿수 앞서 있는 존 페터먼 부주지사랑 아마 지금 이제 연방 상원 선거에서 지금 붙게 될 것 같다. 민주당 쪽은 지금 존 페터먼이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거의 뭐 확실해 보이고요. 지금 이제 공화당 쪽에서 누가 맞수가 될 것이냐인데 지금 어차피 존 페터만이 현직 부주지사로 지금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그 홈그라운드 이점 같은 그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지금 선거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공화당 후보들이 조금 더 좀 응집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들고요. 그리고 뭐 펜실베니아는 또 마스트리아노 주 상원의원이 지금 주지사 후보 경선에 좀 뛰고 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가장 선두주자인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다 선두주자를 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신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성명을 내놓아서 저희가 좀 이것은 특이한 경우라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보수단체인 클럽 for Growth,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클럽, 성장 클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클럽 for Growth는 예비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바넷을 지지하는 200만 달러 상당의 TV 광고를 예약함으로써 지역 관계자들을 놀래켰다. 보수단체가 또 작지도 않은 그 200만 달러 상당의 TV 광고를 내주겠다라고 지지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을 지금 바넷 후보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슈퍼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슈퍼팩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들이 반 트럼프 진영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다른 트럼프가 지지하지 않은 다른 여타 후보들 중에서 좀 싹수가 있는 후보들한테 집중적으로 거액의 투자들을 막 하는 그런 그 펀드들이 지금 곳곳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들이 나중에 가면은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링컨 프로젝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화당 안에서 나도 공화당원이야, 내가 트럼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공화당원이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는 행태는 반 트럼프의 눈이 멀어서 공화당 내부를 분열시키는 행동만 하고 다니는 그런 아주 이상한 결과를 낳는 것을 제가 보고 있다. 예전에 이미 다 봤습니다. 링컨 프로젝트 하는 거 보면서. 지금 그런 단체들이, 링컨 프로젝트는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망했지만 지금 그런 단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내의 당원들은 좀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도대체 저 돈이 어디서 왔고 저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자금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